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꽤 있었죠. 일단 말을 건네는 분이 계셨고 또 알아보는 듯한 눈인사를 또 여러 건 경험했습니다. 다들 아시죠? 저도 뵙자마자 바로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눈인사라는 게 있거든요. 아는 체는 하지 않지만 괜히 왠지 알아보는 듯한 알고 느낌. 있다. 네, 맞습니다. 저 당신 알아요 이런. 재심이 저를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재심 변호사라고 불릴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도 한두 개 정도의 쟁점만 공부하고 그 넘어가는 분야가 재심이었거든요.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았고 현실에서도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 분야로 저는 보였었습니다. 재심은 이미 재판이 끝나서 형이 확정된 사건을 다시 재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확정된 사건을 다시 재판하겠다는 결정을 받는 이 재심 개시 결정이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안정적인 사법 시스템의 운영, 법치주의 원리를 지탱하는 그 중요한 이념인 법적 안정성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지만 구체적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도 중요한 게 아니냐. 맞습니다. 크든 작든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 바로 잡는 게 정의다. 맞죠.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우리 사법 역사가 그랬거든요. 굉장히 문제 많은 재판이 많았었죠. 또 억울한 분들이 많았고. 네. 맞는 말씀이죠. 하지만 사람이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오류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크든 네. 작든. 네, 네. 그래서 흠이 가벼운지 또는 중한지 그리고 그런 판결의 흠에 재판 당사자인 피고인의 어떤 고의적인 잘못이 개입된 것인지를 따져서 재심을 허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 해 법원에 접수된 사건 수가 660만 건이 넘습니다. 판사 숫자는 대략 3,000명가량 되고요. 산술적으로 판사 한 사람이 한 해 감당해야 하는 사건이 2,000여 건 정도 되죠. 이러다 보니까 판사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고 사건 처리도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는 불만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판사들이 좀 더 성실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성실함을 요구하기에는 감당해야 될 사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루에 한 건이 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000...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법정의 모습이 사실 아니거든요. 재판 당사자가 돼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재판을 뭐 찍어내듯이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없겠는데요. 불만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모든 재심을 허용한다면 지금 이미 이제 계속 접수되는 이 사건과 재심이 필요한 사건이 이제 합쳐지다 보면 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저는 사실 어렵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02년에 합격했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월드컵의 수혜자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월드컵 4강의 수혜자. 왜냐하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경쟁자들이 같이 안 해서 월드컵 대회적인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렵게 합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편하게 살고 싶었던 때도 있었죠. 그렇죠. 수월한 사건을 맡아서 사건 해결에 보람도 좀 느끼고 또 돈도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승소가능성이 낮은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심 사건을 맡아서 집중적으로 활동하리라는 예상을 저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13년 전이죠. 벌써 13년이 흘렀는데 2008년 초에 그 운명처럼 제게 다가온 사건을 만나기 전까지 이런 길을 걸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심 변호사는 제가 전혀 예상 못한 운명입니다.